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특강 잘 듣고 계신가요? 이제 투자론의 뒷부분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투자론의 앞부분을 했고 이제 투자론의 뒷부분을 할 텐데요. 투자론의 후반부는 크게 화폐의 시간가치, 두 번째 현금 흐름 측정, 세 번째 비율 분석, 즉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 세 파트 저와 함께 잘 잡으시고요. 특강을 들으시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가치 있는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가치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충분히 제가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 보러 가시죠. 접니다, 저. 네. 투자론 두 번째 파트 들어가시죠. 지난 시간에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투자론의 파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투자론은 크게 6문제 정도가 대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6문제가 나왔고요. 평균 6문제 정도가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투자론에서 주로 사람들이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나는 포기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절대 그러실 필요 없이 아무리 계산 문제라도 보통 9문제, 10문제 정도 나오는 계산 문제에서 4문제, 5문제, 즉 절반 이상 15점 이상은 충분히 쉽게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연습을 하셔서 계산 문제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론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론의 후반부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바로 화폐의 시간 가치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화폐는 현재냐 미래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화폐의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가장 핵심이 우리는 이자율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 현재 가치가 미래로 올라가면은 비싸질까요? 저렴해질까요? 비싸지죠. 그래서 플러스 되니까는 우리는 그거를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더 커진다는 얘기겠죠. 얼만큼? 수익률만큼. 근데 그 수익률의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자율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자율만큼 수익률이 커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그것을 할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케이. 두 번째, 미래 가치가 현재로 오면요, 비싸져요? 저렴해져요? 싸져요, 여러분. 싸지죠. 얼만큼 싸지는데요? 할인율만큼 싸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할인율만큼 싸지는 게 또 얼만큼? 역시 이자율만큼 저렴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고 계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비싸지는 수익률, 그리고 기준이 되는 이자율, 싸지는 할인율, 요거 세 개를 다 똑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됐건 이자율이 됐건 할인율이 됐건 요거 세 가지 다 숫자가 어떻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만큼 비싸지고 이자율만큼 비싸지고 이자율만큼 싸지는데 우리는 비싸지는 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수익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싸지는 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할인율이라고 얘기를 해서 할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언제나 기준이고 비싸지는 만큼 얼만큼 이자율만큼 비싸지는 비율을 뭐라고 얘기하는데 수익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래 가치에서 현재 가치로 면요, 저렴해지죠. 싸지죠. 싸지는 만큼 할인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얼마만큼 할인되는데요? 이자율만큼 할인됩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자율과 수익률과 할인율이 다 똑같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순현재 가치를 구할 때 그 할인율을 쓰게 되실 거니까요. 그것도 하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요, 화폐의 시간 가치의 개념의 조건입니다. 현재의 1,000원의 가치가 미래의 1,000원의 가치보다 크다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드리는 10,000원과
1년 후에 10,000원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10,000원을 받으시겠어요? 1년 후에 10,000원을 받으시겠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10,000원을 받아야 되겠죠. 왜요? 지금 10,000원의 가치가 1년 후에 10,000원의 가치보다 더 크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현재 1,000원의 가치, 즉 10,000원의 가치는 미래의 1,000원의 가치보다 크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금액이라면 지금 받는 것이 가치가 크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이자율과 수익률과 할인율은 어떻다? 같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수익률은 이자율만큼 비싸지는 거고요. 할인율은 이자율만큼 싸지는 거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 수익률, 할인율 어떻다?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할증을 통해서는 어떻게 돼요? 비싸지죠. 맞아요. 우리 여러분 요즘에 10시 넘으면 혹은 12시 넘으면 할증 붙죠. 어디에? 택시 타면요. 기존의 요금보다 어떻게 돼요? 더 비싸지는 거지. 기존의 요금보다 더 비싸지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 할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학개론에서는 할증 되는데 얼마만큼 할증이 되나요? 무엇을 기준으로 할증이 되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수익률이라고 얘기하고요. 기준은 이자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율만큼 비싸지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수익률이라고 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두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할인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싸져요, 비싸져요? 싸지겠지. 우리 늘 얘기하잖아. 시장 가면 좀 깎아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좀 할인 좀 해주세요.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자율만큼 싸진다. 저렴해진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할인율이라고 표현을 하고 할인이라고 정리해 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요거 하나 체크 잘 해두시고요. 여러분, 이자율이 올라가요. 이자율이 원래 3%였어. 근데 5%로 올라갔어요. 이자율이 원래 3%였는데 5%로 올라갔다고. 그러면 미래 가치는 더 커져요? 더 작아져요? 더 커지겠죠. 당연하죠. 이자율이 올라갔으니까는 나중에 내가 수익 거둘 수 있는 게 더 커져요? 작아져요? 더 커진다. 당연한 거겠지. 이자율이 올라갔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미래 가치에서 현재 가치, 즉 역으로 왔을 때는 현재 가치는 어떻게 돼요? 현재 가치는 어떻게 돼? 더 작아진다 라는 거죠. 왜? 이자율이 올라갔으니까 미래 가치는 올라가고, 이자율이 올라갔으니까 미래 가치는 올라가는데 더 커지는데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된다고? 더 작아진다는 게 포인트겠죠.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미래 가치는 더 커지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 가치는 어떻게 돼요? 더 작아진다라는 거죠. 이자율이 오른 만큼 더 깎일 거고, 이자율이 오른 만큼 더 증가하게 되겠지. 그 포인트였어요. 화폐의 시간가치 개념 잘 잡아두시고 저와 함께 계속 보시죠. 그렇다면 쌤, 화폐의 현재 가치를 측정하는 것과 화폐의 미래 가치를 측정하는 거가 각각 몇 개씩? 3개씩 있는데, 그렇다면 그 현재 가치를 측정하는 거 몇 가지? 3가지. 그리고 미래 가치를 측정하는 거 몇 가지? 3가지. 요거를 한번 구분해서 보고요. 이거에 대한 공식을 어떻게 쓰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나 여러분, 공식은 정말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공식 자체로도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나중에 이 공식을 통해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수년제 가치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써야 되는 경우도 종종 등장합니다. 공식을 외우기 어렵다면요,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일시불의 현가계수입니다. 현가계수. 그러면 여러분, 싸져야 돼요? 비싸져야 돼요? 싸져야 되죠. 그래서 1 플러스 이자율의 마이너스 n승, 혹은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잠깐만. 일시불이니까, 일시불인데
일시불의 현가예요, 내가예요? 현가 개수. 그게 뭔데요? 현재 가치의 개수라는 거죠. 그래서 현가 개수의 공식은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다. 왜? 수익률이, 할인율만큼 작아지니까. 그쵸?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일시불의 내가 개수다. 쌤, 내가 개수가 뭔데요? 미래 가치를 내가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올레자야. 원래 레가 이렇게 써야 돼. 레가. 미래 할 때 올레자. 미래 가치 개수인데 앞에 내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일시불의 내가 개수는요.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거죠. 왜? 더 커지니까. 감 잡으셨어요? 일시불의 현가는 더 작아지니까. 그 뜻이에요. 되셨나요? 그런데 일시불의 현가와 일시불의 내가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일시불의 내가가 1 플러스 R의 N승이고 일시불의 현가가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니까 우리는 이거는 뭐라 그래요? 역수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우리는 일시불의 현가계수와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역수관계이다. 그리고 역수관계의 곱은 늘 1이다. 라는 것도 한번 들어두세요. 들어만 두세요. 가볍게. 자, 두 번째입니다. 연금의 무슨 계수? 현가계수라는 건데요, 여러분. 자, 연금의 현가계수 공식을 외울 때는요, 여러분 보세요. 언제나 연금이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연금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면 무조건 어떻게? 무조건이야. 이렇게 무조건 분모에 R이 등장합니다. R이 뭔데요? 이자율. 아까 해드렸다고 내가. 여기 봐봐요. 여기 이자율 R 해드렸잖아. 그쵸? 이자율은 R인데 우리가 얼마만큼? R분의, 그쵸? 연금이니까 요거 두 개 잠시만요. 요거 역수라는 거 써둘게요. 일단 요거는 작아지고 요거는 커지고. 그래서 연금이라는 말이 딱 등장하면 언제나 분모에 밑에 뭐가 깔린다고요? R분의가 깔린다고. 연금이란 말이 깔리면 뭐가 나온다고요? 무조건 R분의라는 게 말이 깔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연금의 현가계수 공식이 뭐예요? 연금의 내가계수 공식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저한테 해줘야 될 답변은 R분의예요. 무조건. 아시겠죠? 연금이라는 말이 딱 들리기 시작하면 여기는 모르겠고 아직 여기는 모르겠고 내가 못 외워서 모르겠는데 무조건 분모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 R분의라는 말이 와야 된다고. 어떻게? 무조건이야. 이렇게 R분의라는 말이 와야 돼요. 그래서 R분의 모르겠지만 R분의라는 말이 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R분의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이게 잘 암기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여기 지금 와 있는 게 사실은 일시불의 현가계수예요. 왜 보이시나요? 일시불의 현가계수예요. 그것도 하나 센스 있게 챙겨가시면 좋을 거예요. 자, 잠깐만. 여러분, 연금의 현가계수는 굉장히 중요해요. 공식으로도 많이 나오고 계산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공식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도 많다고요.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는 중요한데 그 연금의 현가계수의 공식 반드시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금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어떻게 하기로 했다? R분의라고 하기로 했다. R이 뭔데? 이자율. Rate of Interest. 갑자기 영어 써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소문자 R이 이자율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연금이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무슨 말 써야 되는데? 무조건 R분의라는 말을 써야 되겠죠. 연금이라는 말이 뭔데? 일정 지불액을 계속 밀어넣는 거지. 그쵸? 집어넣었던 거를 미래에 계산할 건지 그거를 내가 현재에 가져와서 계산할 건지 그게 현가와 내가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연금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R분의라고 하시고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잠깐만 연금의 내과계수 가기 전에 잠깐만 연금의 현가계수는요 여러분 저당 상수와 역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것도 하나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일시불의 내과, 일시불의 현가는 역수 관계이고 연금의 현가와 저당 상수는 역수 관계이다. 역수 관계가 뭔데요? 곱하면 1 되는 거. 역수는 어떻게 표현하는데요? 서로 뒤집으면 되지. 뒤집으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연금 현가계수는 R분의 1 괄호 열고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었다면 저당 상수 계수는요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분의 R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연금의 내과계수예요. 자, 연금의 내과계수 공식 말해주세요. R분의 하고 계신가요? R분의. 그쵸? 연금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반드시 나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R분의. 일단은 모르겠는데 R분의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그리고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말씀드려 볼게요. 일시불의 내과계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왔네요. 맞아요? 얘는 뭐보다 큰데? 1보다 크니까. 얘는 뭔데? 1보다 작으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좀 깨달음이 오시나요? 아, 그래, 이거구나. 화폐 시간같이 계산하는 방법이 이거구나. 라는 게 감이 왔으면 좋겠어요. 연금에라고 물어봤을 때 R분의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은 연금의 현가계수고 연금의 내과계수는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한번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죠. 뭐예요, 여러분? 구술 복습. 제가 100번, 1000번, 10,0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계론은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 다 들어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반드시 내가 각을 잡고 펜을 들고 책을 펴고 강의를 보면서 물론 해야 돼요. 물론 해야 돼.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배운 것을 어떻게 익히느냐가 문제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익힌다고요? 쉽게 익힌다고. 쉽게. 어떻게? 쉽게 익힌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익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제 강의의 원칙은요. 정확하게 배우고 쉽게 익히고 자신 있게 푼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정확하게 배우고 쉽게 익히고 자신 있게 푼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확하게 쉽게 자신 있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요? 구술복습이라는 거예요. 꼭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한 번만 더 강조해봤습니다. 잔소리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반드시 책임지고 합격시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구술복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다시 보시죠. 연금의 내과계수예요.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연금의 현가 싸줘야 되네요. 근데 연금이라는 말이 나왔어. R분의. 맞죠?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다. 역수관계는요. 연금의 현가의 계수와 역수는요. 저당 상수고요. 연금의 내과계수와 역수는요. 감채 기금 계수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팁을 알려드리자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일시불 나왔죠. 둘이 역수관계. 정리되셨어요? 일시불 나왔어요. 일시불 나왔어요. 역수관계. 정리됐죠? 네. 연금의 현가계수 나왔어요. 저당 상수고요. 연금에 뭐가 나온다? 내과계수가 나왔어요. 감채 기금계수다. 요거 세 가지 역수관계 잘 정리해 두시고요. 일시불 현가, 일시불 내과 역수관계고요. 연금의 현가, 저당 상수 역수관계고요. 연금의 내과, 감채 기금계수 역수관계다라고 정리하시고 연내 감기 하나 꼭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두 개가 무슨 관계? 역수관계.
라는 거고, 최근에 시험에서 자꾸 연금의 현가계수 가지고 문제 내죠. 예, 계산 문제도 내고 공식 문제도 내고 연금의 현가를 가지고 자꾸 쓰고 있죠. 그래서 이 공식 하나 자체 잘 외워두시라고 부탁드릴 거고요. 연금의 내과계수도 공식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라고 꼭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연금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R분의, 맞죠? 현가니까 어떻게 해요? 1-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내가니까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저당상수는 연금의 현가의 역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분의 R이고요. 감채기음계수는요?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R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당상수와 감채기음계수도 분자의 위에 R 올라온다는 거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역수관계고요. 두 개가 역수관계라는 거 정리해 두세요. 자, 앞선 페이지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는 일단 일시불의 현가계수, 그리고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현가, 연금의 내가, 저당상수, 감채기금계수를 다 배워왔어요. 그러면 그 배워온 것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며 무슨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보시죠. 자, 화폐의 현재 가치입니다. 우리는 present value라고 표현하죠. 오, 발음이 좋은데요? present value. 그쵸? L 발음이에요. 그래서 value, present value라고 하면 되고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입니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이거는요, 뭐와 역수관계예요? 일시불의 비례가치계수와 역수관계입니다. 미안합니다. 네. 일시불의 현재 가치는요, 어떨 때 써먹느냐면요, N년 후에 1원을 현재 가치로 가져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1억을 현재 가치로 가져오는 거예요. 5년 후에 1억이 될 금액을 지금의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얼마니?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뒤에 문제에서 볼 텐데 이자율이 7%라면 5년 후에 1억이 되어 있는 금액은 지금 가져오면 7,1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7,13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7%일 때 5년 후에 1억이 되어 있을 금액을 내가 현재로 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게 얼마 정도 된다고요? 7,100만 원 정도 된다고요. 여러분, 5년 후에 1억 만드실 분들은요, 이자율 살펴보시고 그거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공식은 뭐였어요?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죠. 혹은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고요. 계산은요, 미래 일시불 금액에서 뭘 곱한다?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한다. 이 미래 일시불이 1억인 거예요. 이거 곱하면 얼마 나온다고요? 7,100만 원 나온다고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 되셨죠? 그래서 일시불의 현가계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앞에서 일시불의 현가 했으니까요, 이제 뒤에서 뭐 한다고요? 연금의 현가 한다고요. 연금의 현재가치계수, 저당상수의 역수고요.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는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연금을 부었어요. 나중에 돈을 받겠죠. 근데 그 받게 될 연금을 현재 가져와서 얼마인지 계산해 보는 것을 우리는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라고 얘기하고, 연금의 현재가치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계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있죠. N년 동안 매년 1원씩 받게 될 연금을 어떻게 한다고요? 현재가치로 가지고 온다고. 그쵸? 그래서 우리는 그걸 연금의 현재가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식은요, 자, 잠깐만. 연금의 현재가치 공식 뭐예요? 뭐지? 나 쌤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잠깐만. 우리 하나하나씩 합시다. 하나하나씩. 자, 제가 아까 무조건이야 하면서 했던 게 뭐였어요? 연금이라는 말이 딱 뜨면 분모에 뭐가 온다고? R분해가 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연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적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분모에 무조건 뭐가 와야 돼요? R분해 와야 돼요. R이 뭔데요, 쌤? 이거 이자율이잖아, 이자율. 되셨죠? 이거 뭐라고요? 이자율이라고.
요거 이자율이라고. 아시겠죠? 이자율이고. R분의 했으니까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다 라고 했고, 요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설명을 드렸죠. 요만큼. 그쵸? 1보다 작으니까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인 거고요. 계산은요, 연금 금액이랑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세 번째는요, 저당 상수예요. 저당 상수는요, 뭐의 역수예요? 연금의 현재 가치의 계수의 역수입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저당 상수는요, 여러분 언제 쓰냐면요, 돈 빌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빌리고 여러분들이 매달 원리금으로 얼마씩 갚아야 되는지 궁금할 때 물어보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죠? 1원을 빌렸을 때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얼마인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 저당 지불액 혹은 원금 플러스 이자를 구할 때 우리는 뭐 쓴다고요? 저당 상수를 쓴다고요. 그래서 빌린 돈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요, 내가 얼마씩 상환해야 되는지 계산할 수 있다고요. 공식은요, 이게 뭐예요? 연현의 연금의 현재 가치에 어떻게 돼요? 연금의 현재 가치에 역수가 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분의 R. 그쵸? 연금의 현가 계수의 역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계산할 때는요, 빌린 돈의 원금 곱하기 저당 상수 하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두 번째는요, 화폐의 미래가치. 이제 미래가치 보러 가시죠. 미래가치, 일시불의 미래가치, 연금의 미래가치, 감채 기금 계수. 요거 세 가지가 있겠네요. 자, 보러 가시죠. 화폐의 미래가치입니다. 일시불 나왔어요. 역수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가 역수가 되는 거고요. 개념은 뭐예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N년 후에 얼마 됩니까? 이 뜻이겠죠. 맞죠? 그렇다면 제가 아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구할 때 그 7,100만 원이 이자율 7%씩 가면은 5년 후에 얼마 된다고요? 1억 된다고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이 금액이 N년 후에 3년이 됐건 5년이 됐건 7년이 됐건 후에 얼마가 되느냐를 계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계산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는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 요 금액을 곱하기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곱하면요, 나중에 얼마 되는지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자, 잠깐만. 내가 1억이 있어. 이자율이 얼마? 5%. 얼마 넣어놨어? 3년.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1억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 얼마라고 그랬어요? 5%라고 했죠. 0.05에 기간 얼마? 3년. 이렇게 하시면 금액이 나와요. 그 뜻이에요. 요거 자세한 부분들은 뒤에 가서 또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요. 아, 내가 갖고 있는 이 현재 일시불 1억을 이자율 얼마? 5%씩으로 기간 얼마? 3년 냅뒀을 때 얼마 되는지 구할 수 있는 공식이구나 라고 정확하게 개념 잡아두고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연금의 무슨 가치? 미래가치 계수 나왔죠?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예요. 무슨 개념이에요? 내가 매년 1원씩 적금을 계속 부어요. 계속 넣고 있어요. 그러면 N년 후에 얼마가 됩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붓고 있잖아요. 국민연금. 그렇죠. 혹시 공무원분들은 또 공무원 연금 같은 거 붓고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구하실 때 현금의 미래가치 계수 쓰시면 되세요. 공식은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공식은요? R분의. 그쵸?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금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R분의. 쌤, R이 뭔데요? 이자율. 이자율하고 똑같은 말은 뭔데요? 수익률. 돈이 커지면 수익률. 현재에서 미래로 가면 수익률. 그쵸? 미래에서 현재라서 돈이 작아지면 할인율. 그렇죠? 그래서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공식은요, R분의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R분의 뭐라고요?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게 역시나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은요, 연금 곱하기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하면 이 금액이 구해지겠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3개씩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화폐의 미래가치 계산 마지막입니다. 감채 기금계수고요. 연내의 역수네요. 쌤, 미래를 왜 내라 그래요? 아까 그랬잖아. 올해를 내가라고 바꿔서 부르기도 한다고. 그래서 감채 기금계수의 개념은 무슨 뜻이에요?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얼마씩 적금을 불입해야 되는가?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고 하니? 나중에 내가 장가를 가기 위해서 3억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5년 후에 내가 3억을 만들려면 지금 매달 얼마씩 부어야 되는지 궁금할 때 감채기금계수 쓰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내가 3억을 만들고 싶어요. 몇 년 후에? 5년 후에. 3억을 만들기 위해서 5년 후에 내가 지금부터 얼마씩 돈을 넣어야 되는지 알고 싶을 때 이걸 쓴다고요. 돈 모으는 거지.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미래가치계수잖아.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의 역수가 되는 거잖아. 아시겠죠? 공식은요. 1 플러스 R에 N승 마이너스 1분의 R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계산할 때는요. 미래가치에다가 감채기금계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화폐의 시간가치 그리고 현재가치, 그중에서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3가지씩을 봤어요. 그래서 정리가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잠깐만 저 보세요. 여러분, 화폐의 시간가치 배웠죠? 현재가치에서 미래가치로 되는 거고요. 이거의 기준은 뭐라고요? 이자율이라고요. 그래서 현재가치에서 미래가치로 더 커지면, 금액이 커지면 수익률만큼 커지는데 이 수익률의 기준은요, 이자율이 되는 거고,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로 오면 어떻게 돼요? 더 작아지는데 이 작아지는 비율을 우리는 할인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할인율의 기준 역시 이자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자율, 할인율, 수익률은 다 똑같다라는 거고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미래가치는 커지고 현재가치는 작아진다라고 정리를 해두셨어요. 그리고 현재가치 3가지 뭐 있어요? 일시불의 현재가치, 연금의 현재가치, 그리고 저당 상수가 있고요. 미래가치 3가지 뭐 있어요? 미래가치 3가지 뭐 있어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연금의 미래가치, 감채기금 계수, 요게 3가지씩 존재하는 거예요. 각각에 맞는 공식도 잘 정리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요즘에 그 문제를 낼 때 요 부채와 부채 서비스액, 저당 상수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 좀 더보기 페이지에서 제가 좀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부채는요, 저당 상수분의 부채 서비스액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부채와 부채 서비스 관계는요, 어떻게 돼요? 요거는 비례 관계가 돼요. 그리고 요 저당 상수와는요, 어떻게 된다? 반비례 관계가 된다. 쌤,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들어보세요, 여러분. 부채가 뭐예요?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러면은 돈을 많이 빌릴수록 우리는 뭐도 많이 내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도 많이 내야 되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쌤 뭔데요? 원금 더하기 이자라고.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은 뭐다? 원리금 상환액이다. 원금 더하기 이자다. 그래서 부채를 많이 빌리면 부채 서비스액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런데 저당상수 분의 부채 서비스액이니까 부채 서비스액 저당상수는요 더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을 구하려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부채 곱하기 저당상수고요. 저당상수는요 요거 두 개는 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당상수는 뭐 분해? 부채 분해, 부채 서비스액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머릿속에 잘 넣어두세요. 부채는
저당 상수분의 부채 서비스액이다 라는 거. 그래서 요거 하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서로의 관계성을 통해서 잘 암기하실 수 있어요. 부채 서비스액은요, 부채 곱하기 저당 상수다. 우리 아까 저당 상수 할 때 했는데 이 부채가 뭔데요? 융자 원금. 내가 빌린 돈에다가 저당 상수 곱하면 뭐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부채 서비스액 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게 뭔데요?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원금 더하기 이자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케이. 그래서 부채는 뭐 분해? 저당 상수 분해 부채 서비스액. 아시겠죠? 여러분이 부채 들고 와서 해보시면 되는데 부채는 저당 상수 분해 부채 서비스액. 요거 분명히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잔금과 잔금 비율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사실 이게 작년에 33회 시험에 요게 문제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였냐면 매월 원리금 상환액 곱하기 잔여 기간의 연금의 현가계수를 통해서 잔금 금액을 구하는 공식,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 문제가 되게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되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요 잔금과 잔금 비율에 대한 공식을 몰라서 딱 그 이유 하나예요. 딱 그 이유 정말 하나.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최근 시험에 자꾸 잔금과 잔금 비율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서 그리고 잘 풀 수 있는지 없는지 구분할 줄 아는 눈을 기르셔서 이 문제도 한번 자연스럽게 깔끔하게 잘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래서 잔금과 잔금 비율이었고요. 잔금 비율은요. 연금의 현가계수 역시 연금의 현가계수인데 분모에 어떻게 한다고요? 전 기간을 두는 거고요. 분자에 잔여 기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간이 30년인데 5년 지났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25년이 온다는 거. 5년이 온다는 것이 아니고 무슨 기간? 잔여 기간이 온다는 거 꼭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잔금과 잔금 비율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보면서 쌤 화폐 시간가치 계산 문제 저도 언제든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자신감을 북돋으면서 실제 시험장 가서 내가 친숙하게 봤던 문제라서 어색하지 않게 잘 푸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죠. 1번 문제입니다. 5년 후 1억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금액이 일정 금액이 이렇게 있어요. 금액이 있는데 요게 5년 뒤에 얼마가 됐다고요? 1억이 됐다. 요 뜻이죠. 그쵸? 그래서 내가 요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요 금액이 5년 뒤에 얼마가 됐다고요? 1억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이것부터 해석하고 봅시다. 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5년이 지나니까는 1억이 됐대요. 이자가 얼마씩이고요? 이자는 7%였다는 거예요. 쌤! 왜 할인율 보고 이자라 그래요? 내가 그랬잖아. 이자율, 할인율, 수익률 다 어떻다? 똑같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가장 문제의 포인트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5년 뒤에 1억이 된다. 이자율 얼마로? 7%씩. 나왔죠? 7%. 정리되셨나요? 그렇게 하시고 요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일단 5년 뒤에 1억이 된 거니까 1억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1억보다 작아야 되지. 1억보다 작아야 되지. 맞아요? 감 잡았어요? 1억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봅시다. 원래는 1 플러스 R에 N승이에요? 마이너스 N승이에요?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N승인 거고요.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한다? 1억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정답 구해졌어요, 이미.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자, 1 플러스 R이 7%니까요. 우리 이걸 자연수로 두면요. 어떻게 되죠? 0.07이 되는 거죠. 그쵸? 0.07의
마이너스 기간 얼마? 기간 얼마? 5년. 됐어요. 그래서 여기 5년 나왔죠? 5년 곱하기 마이너스 5년.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5년 곱하기 얼마? 1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 플러스 0.007의 5승을 구하면요. 1 플러스 0.007의 5승을 구하면요. 얼마가 나오면 1.4025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 255 정도가 나오네요. 쭉쭉쭉 나오는 거고. 자, 여러분 계산기 한번 꺼내볼까요? 오케이. 계산기 한번 꺼내셨어요? 계산기 꺼내셨어요? 오케이. 그 계산기에서 1.07 치세요. 1.07 치셨어요? AC 누르고, 죄송해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AC 누르고, 올 클리어 누르고, 다 지우는 거 누르고, 1.07 눌러보세요. 되셨나요? 곱하기 1.07 눌러보세요. 는 해보세요. 됐죠? 그게 2승이에요. 2년 후에. 자,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1.07을 치지 않고 는을 한 번 더 눌러보세요. 그게 3승. 는을 한 번 더 눌러보세요. 그게 4승. 마지막으로 는 한 번만 더 눌러보면 그게 5승이고요. 얼마가 나와야 돼요? 1.40255가 나올 거예요. 맞아요. 1.07 곱하기 1.07 하면 2승. 는 누르면 3승. 는 누르면 4승. 같다 누르면 5승. 즉 같다를 눌러주면 되겠죠. 몇 번? 4번. 그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1.04255 얼마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다가 1 곱하기 1억을 하게 되는 거겠죠. 쌤, 그럼 이거 어떻게 최종 구해지는데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1억에다가 나누기 1.40255를 하시면 답이 나와요. 얼마가 나오냐면요. 7,14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약 그래요. 약 32만 원 정도 나와요. 죄송합니다. 7,132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해보니까 그 정도가 나오고 여기서 나왔죠? 10만 원짜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올림 한다고요. 쌤, 반올림이 뭔데요? 5보다 크면 올리고, 맞죠? 5보다 작으면 4 이하는 내리고. 이게 반올림이죠. 반올림 알고 계시죠? 5보다 크면 5 이상이면 5 이상이면 다음 수를 올리는 거고 4 이하이면 버리는 거고. 그래서 여기 4보다 커요, 작아요? 작으니까 버리니까 답은 어떻게 돼요? 7,100만 원이 되겠죠. 되셨나요? 이게 최종 정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7,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쌤, 나는 계산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이 문제는 꼭 한번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잠깐만 제가 요거 한번 깨끗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죠. 자, 현재 가치 구하는 거죠. 일시불이에요, 연금이에요? 일시불이죠. 하나의 금액만 나왔으니까 매월 붙는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럼 공식을 뭐 써야 되냐면요, 공식을 5년 후에 1억이 되고 할인율이니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써야 되겠죠. 이게 뭔데요? 연금의 현가계수. 맞죠? 이걸 다른 말로 다르게 바꾸면요,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고요. 그러면 1억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1억 곱하기 어떻게 한다고요? 1 플러스 0.07의 5승분의 1 요거 하면 나온다고요. 그럼 얼마 나온다고요? 7,132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고, 반올림이니까 없애버리는 거고. 맞아요?
만 원이 나오는 거 반올림이니까 없애버리니까 어떻게 나온다고요? 7,100만 원이 나온다는 게 답이 되겠죠. 포인트는 여러분 이거예요. 1.1 플러스 0.07의 5승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1 플러스 0.07의 5승이 뭐가 나온다고요? 1.4205가 나온다고요. 우리는 그거를 1억에서 나누면 된다고요. 그래서 7,132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32만 원은 반올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7,100만 원이다 라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2번은요, 여러분, 연금의 내과 계수 공식을 물어본 거예요. 쌤, 어떻게 알아요? 여기 나왔잖아. 쌤, 연금이라는 말이 안 나왔는데. 적금이 뭔데요? 적금 붙고 계신가요? 네. 매월 말. 맞죠? 적금의 미래 가치는 얼마인가라고 물어봤어요. 계산 문제예요? 공식 암기 문제예요? 공식 암기 문제죠. 그래서 이 공식 암기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돼요. 자, 뭘 물어본 거다? 연금의 내과 계수 공식 물어본 거다. 눈치챘어요? 그런데 이 연금의 내과 계수 공식이 뭔데요? 연금 나왔잖아. 연금. 뭐부터 해야 돼요? 연금 나왔어요. 쌤, 연금 나왔어요. 반가워. 왜 반가워? 무조건이야. 무조건 R분의 나와야 돼요. 맞아요? 연금의 내과든 연금의 형과든 무조건 분모에 뭐가 와야 된다고? R분의가 와야 된다고. 이자율이 와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 R분의라는 것이 와야 되고, 내과 계수 공식이니까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 연금의 무슨 공식? 내과 계수 공식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찾으러 가봅시다. 그쵸? 찾으러 가봅시다. 자, 그러면 요게 R분의니까 이자율이 얼마라고? 할인율이 얼마라고? 금리가 얼마라고? 수익률이 얼마라고? 3%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분모에 3%라고 안 나와 있는 애들은 다 없애면 되겠네. 맞아요? 자, 없애러 갑시다. 분모에 아니네. 분모에 아니네. 분모에 맞고. 분모에 어쨌든 3%가 나와 있어요. 분모에 3%가 나와 있어요. 분모에 3%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위에 거 모양을 보러 가죠.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뒤에 마이너스 1 붙어있는지 보자고. 요거. 없네? 마이너스 붙어있나? 있네. 마이너스 붙어있나? 붙어있네. 됐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1 플러스 R의 N승.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왜요? 공식 맞잖아. 1 플러스 R의 N승 정확히 맞잖아. 여기 R이고, 여기 R이고. 기간 5년. 50만원. 쌤 다 맞는데 왜 틀렸어요? 함정이 있었죠. 굉장히 큰 함정이 있었죠. 왜요? 보세요, 여러분. 매월 말에 얼마씩 넣어요? 50년 동안 50만 원씩 넣어요. 몇 년 동안? 50년 동안. 그럼 기간이 몇 번 돼야 돼요? 60번이 돼야 되겠죠. 왜요, 쌤? 5년 곱하기 12개월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이게 3%는 뭐예요? 연금리죠. 연금리 3%는 뭘로 나눠줘야 돼요? 매월이 될 수 있도록 나누어줘야 되겠죠. 매월이 될 수 있도록. 얼마로? 12로 나누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위에는요 12를 곱해주어야 되겠지. 이해되셨나요?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요게 두 개가 시점이 달라요. 이렇게 준 문제였어요. 1번 찍고 틀리신 분들 무지하게 많아요. 왜요? 뭘 못 봤다?
시점. 매 월말에 50만 원씩 넣는 거고요. 금리는 얼마였다? 3%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5년을 얼마로 바꿔야 된다고요? 개월로 바꿔야 되겠지. 5년을 개월로 바꾸면요. 60이 되겠죠. 개월로 바꾸려면요. 곱하기 12를 해주면 될 거고요. 금리 3%를 매월로 나누면요. 얼마로 나눈다고요? 12로 나누어야 되겠지.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으로 답이 바뀌는 거예요. 1번이 답 아니에요. 1번 답에 틀리신 분들 수두룩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제가 우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2번 문제였습니다. 자, 3번입니다. 투자자 갑은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나왔죠?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3년 동안 매년 연말에 3천만 원씩 불입하는 정기 적금에 가입하였다. 이 적금의 이자율이 복리로 얼마? 10%. 오우, 좋다. 10%라면 3년 후에 이 적금의 미래 가치는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금의 미래 가치죠. 눈치채야지. 적금의 미래 가치. 연금의 내가계수 공식 쓰면 되겠네, 쌤? 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연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무조건 뭐부터 쓴다?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얘기해 주세요. 뭐분의? R분의 얼마?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이게 뭔데요? 연금의 내가계수 공식. 맞아요?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왜? 연금이란 말이 무조건 나왔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손쉽게 이제 구할 수 있겠네. 얘가 얼마씩 부어요? 연말에 얼마씩? 3천만 원씩. 그럼 끝났네. 3천만 원. 맞아요. 곱하기. 자, 하나씩 찾아갑시다. 하나씩 찾아갑시다. 자, 이자율 얼마? 10%. 10% 자연수로 바꾸면요. 0.1. 맞아요. 10%. 그리고 1 플러스 9.1. 1 플러스 얼마? 0.1의 기간이 얼마예요? 0.1의 기간이 얼마예요? 기간이 얼마? 몇 년? 3년. 여기 3년이죠, 3년? 3년. 맞아요? 마이너스 1 하면 답이 나와요. 자, 한번 해보시죠. 1.1 곱하기 1.1 해보세요. 그럼 1.21이 나올 거예요. 맞죠? 한 번 더 는 눌러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1.1 곱하기 1.1 곱하기 3승 하면요. 거기에다가 1을 빼시면요. 1을 빼시면 얼마 나와요? 3.31 나와요. 0.331 나와요. 죄송해요. 자, 1.1 곱하기 1.1 하면요. 1.21이 나오고요. 1.1 곱하기 1.1은 1.21 나오고요. 거기서 는을 한 번 더 누르면요. 1.331이 나오죠. 맞아요? 요게 뭔데요? 1.331이 나오는 거고 빼기 1 하면 얼마가 나와요? 빼기 1 하면은요. 얼마가 나와요? 0.331이 나오죠. 0.331을 0.1로 나누면요. 0.331을 1로 나누면요. 1 빼기 1분의 0.1이 되는 거고요. 요거 계산해 주시면 곱하기 3.31이 되네요. 맞아요? 1.331에서 1 빼면요. 0.331이 되고요. 0.331을 0.1로 나누면요. 3.31이 되니까요. 이게 총 끝이 얼마 된다고요? 9,930만 원이 된다고요.
되셨나요? 그래서 9,930만 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3천만 원 곱하기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R은 얼마다? 0.1이다. 왜요? 10%니까. 맞아요? 그래서 3번 문제 푸시면 정확히 정답은 9,930만 원이 나와서 답이 몇 번이다? 답이 4번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은요 이렇게 푸시면 되세요. 1.1에 2승은 1.21이고요 1.1에 3승은 1.331이라는 거. 요거 통해서 마이너스 1 빼고 0.1로 나누시면 되세요. 공식 가지고 숫자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아시겠죠? 자, 드디어 4번입니다. 4번 문제가 여러분, 이게 33회 기출문제인데,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좀 혼란스러워 했었어요. 왜 혼란스러워 했냐? 대출 잔액을 구하라는 거였거든요. 몇 년 지난 거? 5년이 지난 시점. 그런데 답은 굉장히 쉬웠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배웠던 거 잠깐 보고 가시죠. 아까 제가 잔금 구하려면 뭐 쓰라고 했어요? 원리금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얼마? 잔여기간. 그쵸? 그러면 무엇이죠? 여기서 나와 있는 원리금 보이세요? 원리금 맞죠? 봤어요? 오케이. 봤고 기간이 30년, 기간이 25년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총 상환 주기가 얼마였어요? 30년이었죠. 얘는 그래서 전 기간의 저당 상수였어요. 되셨나요? 그런데 몇 년 지났다고? 5년 지났다고? 그러면 얘는 잔여 기간에 뭐였을까요? 연금의 현재 가치였을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니까요. 우리는 아까 배웠죠? 잔금은 원리금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잔금은 뭐 구하라고 그랬는데요? 대출 잔액. 이 말이 무슨 말인데? 잔금 구하라는 소리잖아. 잔금. 뭐가 어려워? 자, 잔금은 뭐 곱하기 뭐예요? 원리금 상환액 곱하기 뭐였어요? 나와 있잖아. 눈 뜨고는 풀어야지. 연금의 현가계수. 그 연금 현가계수가 전기간이에요? 잔여기간이에요? 잔여기간의 현가계수 171.06 하면 얼마 나와요, 여러분? 하면 얼마 나와요? 연금 현가계수 곱하면요? 9,237만 원. 요거 맞아요? 9,237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별거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못 푸셨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잔금 구한 공식 두 개로 하나 손쉽게 풀 수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약간 킬러 문제였어요. 여러분을 좀 당황시키려는. 그래서 그거 사실은 못 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못 푼 분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놓치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아쉬웠다는 점도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현금 흐름의 측정 잠깐 쉬셨다가 현금 흐름으로 뵙죠. 잠깐 쉴게요.